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수건입니다. 오늘은요, 미국의 대표적인 석학이보는 일본의 국가 문제, 그리고 그 해결 전망은 이라는 것인데요. 이 대변동이라는 책을 쓴 미국의 제레미 다이아몬드 교수, 그 다음에 강주헌 선생님이 옮긴 책인데요. 이것에 나오는 일본과 관련된 부분을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까 합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요, 일본의 국가적인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정부 부채가 너무 과도하다, 여성 진출이 거의 막혀 있다, 추락하는 출산율,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심하다, 이민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가 심각하다, 여러 가지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주관적으로요, 가장 심각하다라고 생각되는 세 개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정부 부채입니다. 일본 정부의 부채가 너무 지나치다라는 것이죠. 아는 사람은 다 알지만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일본 국내 총생산의 2.5배에 해당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간단하게 말하면요, 모든 일본인들이 나란 빚을 갚는데 모든 소득과 모든 노력을 오롯이 한 푼도 쓰지 않고 빚 갚는 데만 쏟아 부어도 2년 6개월이 걸린다는 숫자라는 겁니다. 미국도 국가 부채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그래봤자 국내 총생산의 1.0배, 한 배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유럽에서 경제 문제로 악명이 높은 그리스와 스페인, 이 그리스와 스페인의 국가 부채도요, 일본의 국가 부채 비율이 그리스보다 2배나 높고 스페인보다 4배나 높은 상태입니다. 엄청나게 심각한 것이죠. 근데 문제는 점점 더 높아져 가고 악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채권자의 대부분이 일본 정부에 압력을 가하지 않는 일본 기업이라든가 일본의 공단이라든가 일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다행이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 또 악화되고 있고 합의 해법을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조금도 낙관할 수 없다는 것이 이 저자의 경고인 것이죠. 두 번째, 이민을 허용하지 않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아까 언급한 추락하는 출산율이라든가 인구 고령화로 건강한 젊은 납세자는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하지 않는 연금 수령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병원비도 젊은 납세자들이 더 많이 부담하는 상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은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나 영국이나 서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지만 다수의 젊은 이주 노동자들을 허용함으로써 이들 국가는 이런 문제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대책 없이, 저자의 말에 의하면 이렇다 할 대책 없이 이민을 아직도 허용하지 않고 아주 예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인들의 생각이 이민자가 늘어나면 범죄율이 늘어난다, 사회가 골치 아파진다, 사회가 혼란해진다, 혼탁해진다, 그런 보수적인 생각으로 정부의 이민자를 허용하지 않는 것, 제한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게 핵심인데요. 일본과 한국, 그리고 일본과 중국과의 관계가 너무 심각하다라는 것인데, 저자가 말하기를요, 일본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거의 무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어떤 문제냐? 이 책은 한국을 상대로 낸 책이 아니라 미국과 전 세계를 상대로 낸 책이고, 또 미국과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번역돼서 판매되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석학이 쓴 책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일본과 한국, 일본과 중국 간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예를 들면 2차 대전 때 일본이 한국과 중국에 취한 태도가 이 두 국가의 현재 관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죠. 저자가 말할 때 일본은 2차 대전 때 한국에 끔찍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중국에도 끔찍한 짓을 저질렀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중국에게 1937년부터 선전포고 없이 전면전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수백만 명을 죽였고요. 또 남경에서는 수십만 명의 민간인을 학살하는 등 엄청난 일을 자행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중국인 목격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목격자들도 많은 증거를 남겨주고 있는 역사적 팩트라는 것입니다. 또한 저자에 의하면요, 저는 이제 요약만 하고 있는 것이죠. 한국인 여성과 타국 국적 여성들에게 일본인 병사를 위한 성노예로,
성노예라고 표현합니다. 성노예로 일하도록 강요했고, 많은 한국인 남성은 일본 군대에서 사실상 노예 노동자로 일했다. 사실상 노예 노동자로 일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도 한국과 중국에서는 반일 감정이 팽배하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한국과 중국, 북한에는 상당한 규모의 잘 훈련된 군대가 있지만 일본은 미국이 강요한 헌법과 오늘날 일본에 만연한 평화주의, 제가 말하는 해와 복개, 평화주의, 만연한 평화주의 때문에 병력은 무시해도 좋은 수준에 불과하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즉 저자 생각에는 이런 사실들이 복합되어서 장기적으로 일본에 큰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리콴유 전 싱가포르 초대 총리를 인용하면서 독일인과 달리 일본인들은 정화 과정, 깨끗하게 하는 이 정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자신들의 체제에 내재한 독소를 제거하지 않았다. 그들은 젊은이들에게 자신들이 범한 잘못을 가르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장래 의도를 심각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다. 현재의 태도는 미래의 행동을 짐작하게 해주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덧붙이는 것이 반성을 더한 진실한 행동이 일본에서도 행해질 때까지 한국과 중국인은 일본의 형식적인 사과를 계속 불신하면서 일본을 미워할 것이다. 한국, 중국이 최대로 무장을 하는 반면에 일본은 자주적으로 방어할 수단을 앞으로도 갖추지 않을 경우 큰 위험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석학이 일본의 만행을 당당하게 이렇게 또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낸 것이죠. 참, 그런데도 어떻게 뻔뻔하게 일본은 G3라는 일본은 아직 저렇게 과거를 부인을 하고 지들 멋대로 하고, 그 다음에 이 석학이 얘기하는 것처럼 시대의 흐름에 반하는 행동, 이미는 사회가 혼탁해진다, 범죄율이 높아진다, 그래서 사회 문제가 많으면서도 그건 해결할 생각하지 않고 포퓰리즘이죠. 시민들도 국민들도 원하지 않는다고 해갖고 서구 유럽국에서는 그 젊은 이주 노동자들을 받아들임으로써 문제가 생기긴 하지만 많은 또 다른 큰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일본은 그대로 간다라는 것이죠. 정부 부채도 계속 악화되고 있으면서도 일본인들이 지고 있으니까 우리 정부를 흔들지는 않을 거야라는 아니라는 생각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보이지 않는, 어떻게 생각하면 참 대책 없는 나라다라는 뉘앙스로도 저한테는 읽혀졌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의 현실이었습니다.